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최혜은님 사연인데요. 민지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민지님, 오늘 사연 요 상황극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큐 하면 민지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하고 제가 여기서 남자친구 역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오빠 오늘 마음이 진짜 복잡해.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또?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나 오늘 진짜 너랑 안 싸우고 싶어. 이렇게 요 사연에 있는 거 그대로 연기한 거니까 뭐 짧게 연기를 했었고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직장인 청취자이고 라디오를 들으며 요즘 고민이 생겨서 사이에 처음으로 고민 남겨봐요. 2살 연상의 남자친구랑 1년 반 연애 중이고요. 연애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남자친구가 저를 더 좋아했지만 지금은 제가 의지를 더 많이 해요. 조금 이해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남자친구가 퇴근 후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서운해질 때가 생겨요. 혹시 민지는 그런 경우 있어?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면 네. 좀 뭐 서운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뭐 삐진 걸 수도 있고 이럴 때 있을까? 연락이 안 됐었을 때. 답답하죠. 그게 언제예요, 그러면? 뭐 내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될 때요, 아니면 원래는 집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딴 거 하느라 연락 안 할 때 뭐 이런 거예요. 저녁 약속 만약 있으면 술을 먹잖아요. 네네. 술을 먹고 집에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연락이 없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쯤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거나. 그쵸. 언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뭐 잘 들어가겠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봐요. 그러면 뭐 집 도착했다는 말이 없으면 몇 시에 들어간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신경 쓰였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연애할 때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쵸? 그건 뭐 남자 여자 네. 무관하게. 요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식하는 날에는 진짜 연락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회식을 할 때는 연락을 잘 안 하나 봐요. 답장을 다음날 아침에 해준 적도 있어요. 남자친구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라면서 왜 연락 못했는지 이유를 말 안 해주고요. 그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연자는 이미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냥 이해했나 봐요. 회식하고 늦게 들어갔으니까 뭐 자겠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연락이 올 텐데 그쵸. 오히려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연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집에 도착하면 연락 오겠지 했는데 제가 올해 초 힘든 일을 겪고 나서부터 의지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혜윤님이 좀 이렇게 감정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요. 마음이 복잡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근데 혜윤님은 이 말에 화를 내신 적도 있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진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술 한잔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자친구는 잘 들어주다가도 항상 확실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안 주는 편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남자친구가 말을 뭔가 딱 확실하게 해준 게 아니군요.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사연자님이 내가 오늘 오면 좀 마음이 복잡해, 아니 뭐 속상해, 이런 일로 있었는데 그럼 남자친구가 해줘야 될 말이 뭐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라든지 뭐 아니면 뭐가 속상해서 그래 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대화들이 좀 생략되면 지금 사연자님처럼 마음이 조금 더 서운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떤 말을 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었을 때 남자친구분이 어떤 말을 해주면 좀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잖아요, 사연자님. 술 먹으면서. 남자친구의 모범 답안을 민진이 좀 알려줘. 솔직하게 사실 모범 답안은 내가 바뀌겠다. 라는 게 가장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죠. 그런 뭔가 뉘앙스의 말이 있어야 그쵸.
어떻게 보면 조금 나한테 노력을 하는구나 음.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다음에 얘기하자 아니면 갑자기 했던 얘기에서 막 화제 전환을 한다거나 뭐 얘기하다가 야, 우리 다음 주에 어딜 가기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약간 회피성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요. 꽃 구경 가는 날에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 데이트 전에 옷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상하지 못한 리액션을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울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좋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마지막에 말해주신 게 감정 상태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원래 데이트할 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도 준비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려도 오늘 진짜 즐겁게 보내고 오면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랑 뭔가 마음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데이트할 때도 뭔가 시간을 쏟는 게 그쵸. 약간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연에서 봤었을 때 이 사연자님이 의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의지할 때 좀 장점, 단점. 연애 중에 의지를 한다면. 연애 중에 의지를 하면은 그 관계가 확실히 더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쵸. 그러면은 점점 이 사람과의 유대감이 더 형성이 되고 더 의지를 함으로써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도 더 이제 극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왜냐하면 의지한다는 거는 내가 힘드는 일 있거나 내가 좀 감정적으로 지치는데 뭐 가족한테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의지했었을 때 이걸 잘 받아주면 우리가 결이 맞는 거고 대화하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말 못할 게 분명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도 꽤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이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을 하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공감을 못 해주면 더 실망을 하는 거죠. 그쵸, 당연하죠. 나는 조금 용기를 내서 나는 고민을 내서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가족이랑 친구한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단점 좀 얘기해줘. 단점은 방금 나오긴 했죠. 단점은 너무 외로워질 수도 있고 상처를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 상처가 되게 길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연애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거든요. 원래 연애하다 보면 우리가 비슷해지겠지, 같아지겠지, 맞아요. 아니면 같은 생각일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대답과 말투와 뭐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의지하게 되면 조금 이런 게 생기죠. 또 내가 조금 더 나중에 더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 왜냐면 뭔가 하나를 비친 마음도 생길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쵸. 연애하다 보면 이번에 오빠가 다 챙겨줬으니까 나도 나중에 한번 더 챙겨줘야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이 생겼었을 때 이게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나 지난번에 너가 그렇게 했을 때 다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그쵸.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 사연 안에서 남자친구가 지금 가장 빠뜨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싸움 것 같다라는 말, 요 말에 대해서 좀 의미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얘랑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든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적인 대화들이 막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쵸? 네. 이거를 얘랑 얘기하면은 이거를 해결되기보단 그냥 감정 소비만 된다. 힘들다. 남자친구가 이미 그걸 눈치를 채고 네. 이 말로 그런 순간을 끊어버린 걸 수도 있겠군요. 그쵸. 이미 본인이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거고 그런 그 상태에서 뭔가 계속 이야기를 걸어오면은 어쨌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해결점이 보여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 해결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악화만 되니까 이야기를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런 우리가 아까 상황극을 한 대화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쵸. 여기서 혜윤님도 어떻게 보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너무 물어본 게 아닐지. 그러니까 내 감정만 생각하고 물어보게 되면 남자친구도 어쩔 때는 받아주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끊어내버리는 거 단칼에. 그쵸. 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서운함이 생긴 거고.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뭐랄까 표현하자면 어느 순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연애 중일 때도 각 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안에 온도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남자친구가 확실하게 뭔가 끝맺음을 안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쨌든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언가를 바래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일 텐데 근데 그거를 본인 남자친구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아,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솔루션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뭔가 그 불확실성이 그쵸. 조금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애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애를 진짜 항상 잘하고 다 맞게끔 상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했던 말이 또다시 나한테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내가 했던 고민이 상대한테는 그런 고민 아닐 수도 있고 연애 중에도 저는 이 남자친구분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잖아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 1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근데도 사이가 좋고 우리가 데이트를 편안하게 해. 그럼 나름 안정기거든요. 이제 네. 연애 초반에는 좀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좀 눈치도 보고 아니면 더 잘해주려고 하고 원래 썸 탈 때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더 알아가려는 과정. 네. 근데 요게 지나면 안정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뭔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이건가? 그러니까 남자 친구분 안정기일 것 같아. 아, 이게 사연자님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들어오면 남자친구가 생각하는 게 여기서 갑자기 완전하게 나쁜 일이거나 큰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기준 적극적인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전처럼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전화도 해주고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막 물어주고 막 여자친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많은 방법을 쓰잖아요. 연애 초 때. 그쵸.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 내가 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죠.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리니까. 왜 예전처럼 안 그래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혜윤님이 조금 더 남자친구한테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했던 말처럼 왜 예전에는 해줬는데 안 해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기 대화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랬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좀 마음적으로 좀 꽁해 있었거나 삐져 있었던 일들을 좀 풀어놓고 그거 풀지 않고 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쵸. 확실히 그 상대의 입장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진짜 약간 해탈 수준 느낌처럼 가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딱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아 나도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게 딱 인지가 되면서 확 뭔가 바뀌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와요. 나도 연애를 하면서 조금 변해가고 남자친구도 변해가요. 우리가 진짜 막 항상 잘해주고 항상 챙겨주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연애도 해보고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서로가 좀 대화도 많이 해보고 아마 좀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보고 그러면서 시간 얘기를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너무 시큰둥하게만 한다. 이게 뭐 한 달 이상 지속이 가거나 그 이상 지속이 됐었을 땐 나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이 사람은 진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쵸. 그거는 진짜 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생긴 거고. 다만 남자친구도 어느 순간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요 사연 안에 좀 좋은 연애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20대에게 좋은 연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요 사연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민지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좋은 연애라는 말 좋은 연애 너무 어렵네요. 좋은 연애는 서로를 좀 잘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너무 막 나의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지 않는 좀 배려하는 연애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연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무언가들 그렇죠. 그게 좋은 거네요. 그게 왜냐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같은 무언가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가족들이랑은 진지한 대화는 하지만 남자친구랑은 데이트할 때 내가 고민했던 일 아니면 일주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 사람만 배려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랑 만나셨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크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좋은 연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제 뭐 30대가 또 됐었고 30대 생각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 만나서 대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연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만나든 저녁에 만나든 딱 집에 갈 때 벌써 한 3시간 4시간이 지났네. 맞아. 그거는 그 사람이 엄청 편하기도 하고 내가 3, 4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하는 건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에 어떤 대화를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4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게 참 저는 20대 때 그렇게 연애를 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연애를 하고 싶지만 요즘에는 뭐 시간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화 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의지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 중에는 서로가 의지하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또 풀어가는 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또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민 해결책을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지님 한번 열어주세요. 그냥 열면 되나요? 제가 두고두고 하면 열어주세요. 두고두고 쉬어가라. 그럼 이걸 좀 해석해주세요. 민지님 나름대로 이 쉬어가라는 게 연애를 쉬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급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마음적으로 내가 남자친구한테 좀 더 달려가고 있었던 거고. 네, 너무 이게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막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하고 계속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좀 본인도 진짜 말 그대로 쉬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캄다운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의 전환이 올 수 있는 거군요. 그쵸. 모르죠 그거는 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잠깐의 쉼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1년 반 정도 연애를 잘 해오셨고 요 전에 좀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남자친구 마음을 충분히 쉬어가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막 연애 시간을 가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서 네. 그러면 또 끊길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본인 그냥 연애를 지속을 하되 그 마음을 조금 잘 다스리는 방법을 본인도 이제 좀 터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긴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쵸? 오늘 고민 해결책이 아주 또 좋은데요? 명쾌한 답을 줬군요. 그럼 혜연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민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얘기와 이 고민 해결책에서 나온 해답과 잘 이렇게 융합해서 마음을 결정을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